네, 증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었어요. 지금 두 가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을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영무 후보자가 이렇게 월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에 관해서 국내의 방사청 후배들에게 혹시 로비를 하지 않았냐,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인준되었던 고위직들이 각 법무법인에서 얼마씩 받았는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하시던 김진태, 이분이 인준됐는데요. 3개월에 1.6억, 법무법인 이내에서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하시던 박한철, 이분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2.45억, 그러니까 2억 4,500만 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 이분은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하신 정홍원, 24개월 동안 10억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됐었던 김용준, 이분은 7개월 동안 7억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법무법인의 자문료라는 액수가 국민 감정을 거스르긴 하지만 송영무 후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한 수입 이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 김윤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받은 자문료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이런 법무법인들에서 지급하는 자문료의 수준으로 보면 최고액 수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보면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서너 명 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는 상당히 고액이긴 합니다만은 법무법인이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이 왜 이렇게 고액의 자문료들을 이렇게 고위직들한테 지불을 합니까? 고위직들한테 그렇게 모두 다 그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경력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문하시는 분들은 가령 구체적인 법률, 구체적인 송사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 자문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LIG 넥스원에 좀 묻겠습니다. 네. 송영무 후보자가 자문하실 때 네. 국내 방사청이나 국방부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무기 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거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방산업체 자문 외국 수출을 위해서 자문하고 이런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명백하게 국내 업체들이 국내 무기체계 획득 공급하는 데 로비를 했다 안 했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영무 후보자가 후배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지금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이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수없이 많은 그동안의 비리 사건의 전직 장성들이 연루되었던 측면들을 본다면 그 경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후배들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 보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경없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참 올바른 생각이시다 하는 것을 또 다시 느끼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전역 장성들은 처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대수 의원님과 우상호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방 공공계약팀의 수익은 어떤 유형으로 발생이 됩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소송 기록 등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소송. 예, 소송도 있고 또 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자문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예, 자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방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의 뭐 예를 들어서 경영 부분이라든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전부 잘 몰라서 잠을- 그러는데 예. 그런 거는 경영 컨설턴트가 하는 일인데 법무법인도 합니까? 예, 법무법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저기 그 수출 지원도 자문합니까? 수출 지원 자체를 자문한다기보다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약서라든지 상대방의 뭐 국내법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이 검토해서 자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수출입 과정에서 어떤 동맹국이라든가 주요 우방국들의 그 법 절차나 획득 체계 절차상의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법무법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문 내지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외에도 저희 사무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알았어요. 러시아 등등. 네. 예. 자, 이정우 주민께 네. 자,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은 몇 톤급 잠수함입니까? 수출에 관한 사항은 그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이것도 비밀이에요? 저쪽에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투 체계만 만들었기 때문에 대우에서 2099급으로 해갖고 2099급입니까? 예. 그러면 알 수가 대충 알 것 같고요. 전투 체계라 그러면은 센서로부터 타격 체계에 이르기까지 네. 잠수함에 상당히 어떤 그 복잡한 어떤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를 인도네시아에서 주문이 오면 그거에 맞게 개념을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성능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후속 근수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이런 사항에 송영무 후보자가 다 자문을 했습니까? 송 후보자님이 자문을 하신 분야는 제가 듣기로는 그 다양한 전술과 작전 유형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 사용자 측면에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알고리즘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고,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희들이 육상통학시험장 같은 데 구축하는 데 오셔서 한번 보시고 지도 조언하신 그런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그 동맹국은 물론 아니지만 상당히 어떤 그 방산에 있어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제가 우리 기술을 갖다가 인도네시아에다가 이전할 때 이때 상당한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제가 그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걸 송 후보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도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참모총장 재직 시에 인도네시아 해군 주요 인사들이 와서 이 잠수함을 자기들이 건설하고 싶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대단히 많은 협조를 대폭적으로 다 해주겠다. 네. 그래서 국가에다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우리 비행 무기 체계라든가 주변국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래서 국방부나 외무부나 등등의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이제 수출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예, 잠수함 수출하는 업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어떤 가이드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오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국 같은 데에서는 그 외국 회사에서 잠수함을 사러 올 때는 인도네시아 해군 장교가 같이 와서 협상하고 지원받고 그러니까 한다. 쉽게 얘기하면 구매자 요구 분석이네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만약 잠수함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이런 걸 업체에서 다 자율적으로 하기에 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게. 당연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그 해당 무기 체계 지식이 예. 네, 김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이 왜 이렇게 고액의 자문료들을 이렇게 고위직들한테 지불을 합니까? 고위직들한테 그렇게 모두 다 그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경력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문하시는 분들은 가령 구체적인 법률, 구체적인 송사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 자문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LIG 넥스원에 좀 묻겠습니다. 네, 송영무 후보자가 자문하실 때 네. 국내 방사청이나 국방부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무기 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네. 증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었어요. 지금 두 가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을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영무 후보자가 이렇게 월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에 관해서 국내의 방사청 후배들에게 혹시 로비를 하지 않았냐.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인준되었던 고위직들이 각 법무법인에서 얼마씩 받았는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하시던 김진태 이분이 인준됐는데요. 3개월에 1.6억 법무법인 이내에서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하시던 박한철 이분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2.45억, 그러니까 2억 4,500만 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 이분은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하신 정홍원 24개월 동안 10억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됐었던 김용준 이분은 7개월 동안 7억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탈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방산업체 자문 외국 수출을 위해서 자문하고 이런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명백하게 국내 업체들이 국내 무기체계 획득 공급하는 데 로비를 했다 안 했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영무 후보자가 후배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지금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이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수없이 많은 그동안의 비리 사건의 전직 장성들이 연루되었던 이 법무법인의 자문료라는 액수가 국민 감정을 거스르긴 하지만 송영무 후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한 수입 이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 김윤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받은 자문료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이 법무법인들에서 지급하는 자문료의 수준으로 보면 최고액 수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보면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서너 명 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는 상당히 고액이긴 합니다만은 법무법인이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